8강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8강은 내지 출력 테스트와 파워포인트로 해상도 높은 이미지 만들기를 다룰 예정입니다. 여러분 내지 출력 테스트는 앞에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가 전자책으로만 책을 만들 것이 아니면 꼭 그죠? 종이책으로 책을 만들 때는 종이로 인쇄해서 출력해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화면으로 볼 때와 실제 종이로 인쇄되어 된 책을 볼 때는 느낌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자간, 어간, 장평, 뭐 행간, 여백 화면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어. 그런데 출력했더니 전혀 다른 느낌으로 올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 제가 이 책 가지고 있죠. 이 소장용으로 만든 거예요. 북크크 플랫폼에 내가 만든 내지 PDF 파일로 변환해서 업로드하고 책 표지까지 디자인해서 올리고 소장용을 주문하면 택배비와 책값을 내면 그죠? 이렇게 직접 책으로 종이책으로 느낌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방식은 종이 표지까지 다 디자인해야 되고 책 비용도 들어가고 택배비도 들어가는데 요것보다 조금 낮은 단계. 예, 그죠? 노력도 좀 줄이고 금액도 좀 줄이는 바로 북크크에서 내지 출력 테스트를 해줍니다. 북크크에서 직접 책으로 만들 그 판형 사이즈의 종이에 내가 몇 개의 페이지를 PDF 파일로 변환해서 메일 첨부해서 보내면요. 북크크에서 내가 원하는 페이지만 그 종이에 앉혀서 택배로 보내줘요. 그러면요. 택배비, 그 다음에 한 페이지 인쇄할 때마다 금액 얼마 정도 산정해서 받아갑니다. 뭐 그 정도로도 충분하다 하면 내지 출력 테스트를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근데 그 방식은 뭡니까? 보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비용도 들고 그냥 집에 있는 프린터를 통해서 바로 간단하게 출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거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금방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 때 설명드리려고 제 사무실에 있는 프린터로 출력한 겁니다. 요 출력한 것과 여기에 있는 요게 지금 차례 목차 페이지거든요. 제가 보여드릴 수만 있다면 딱 요렇게 맞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가 거짓말 안 합니다. 똑같습니다. 예. 첫 줄부터 마지막 줄까지 간격 다 똑같아요. 뭐 집에 있는 프린터로 얼마든지 똑같은 사이즈로 출력할 수 있다. 음. 그다음 파워포인트로 해상도 높은 이미지 만들기는요. 여러분 파워포인트는 PPT로 뭐 프레젠테이션 하는 용도로만 쓴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의외로 파워포인트가 굉장히 이미지를 만드는 아주 좋은 어 툴이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파워포인트의 초기 설정 값이 해상도가 높지가 않아요. 왜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바로 이 초기 해상도를 좀 더 높이는 그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미지로 변환할 때 최소 300 dpi 이상으로 저장해야 확대했을 때 경계가 뭉개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300 dpi 이상으로 저장할 수 있는 설정을 변경할 수 있어요. 그 부분 안내해 드리고 또 저장하는 방식도 여러분 아셔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겠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PPT를 통해서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이미지 만드는 방법은 여기서 설명 못 드려요. 지금 이 강의는 그런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파워포인트로 표, 차트, 그래프 여러 도형을 활용해서 나에게 맞는 맞춤, 수치, 글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뒤에 그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제 내용으로 들어갑시다. 자, 여러분 제가 PDF 여러분이 보는 전자책 파일하고 똑같은 PDF 파일을 띄웠어요. 지금 이게 어떤 뷰어입니까? 이제 보시면 아시겠죠? 아크로벳 리더라는 뷰어입니다. 자, 인쇄는 어떻게 하느냐? 요 오른쪽 상단에 프린터 모양 클릭하거나 메뉴에 인쇄 클릭하시면 똑같은 메뉴가 뜹니다. 또 이렇게 메뉴가 떠요. 그러면 여러분 집에 있는 프린터 기종 아시죠? 그걸로 초기 세팅하셔야 됩니다. 엉뚱한 데 놓고 왜 안 되지 하시면 안 돼요. 세팅해 놓고 그죠? 다른 것은 건드리지 마세요. 인쇄할 페이지 내가 원하는 페이지만 있다면요. 페이지를 몇 페이지 이렇게 딱 그죠? 입력해야겠죠? 뭐 모두는 너무 많다. 그죠? 우리가 샘플로 테스트를 해볼 건데
입력하시면 되고, 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요 부분입니다. 바로 요 크기 부분인데, 크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실제 크기 제가 세팅해 놓은 거예요. 바로 이 실제 크기, 사용자 정의 비율, 그죠? 큰 페이지 축소. 여러분, 요 오른쪽에 보세요. 오른쪽 잘 보시면 크기가 다 똑같죠? 변동이 안 돼요. 요것은 뭐냐? 실제 내가 요 원고 있죠? 문서라고 적혀 있죠? 188에 263mm로 세팅한 값 그대로 출력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 밑에 보세요. 또 210에 297mm라 돼 있죠? 요건 뭡니까? 공급 용지 사이즈예요. 일반적으로 프린터의 공급 용지가 뭡니까? A4잖아요. A4 용지 사이즈예요. A4 용지 사이즈에 있지만 실제 크기, 뭐 네가 PDF로 변형한 요 실제 문서대로 출력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크기에 클릭해 놓고 인쇄 바로 하시면 돼요. 아니면 사용자 정의 비율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죠? 뭐 큰 페이지 축소 이것도 사실 똑같은 사이즈입니다. 뭐만 안 하면 되냐? 맞추기만 안 하면 됩니다. 이 맞추기는요. 어디에 맞추겠다? 공급 용지에 맞추겠다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거 커집니다. 이제 맞추기로 클릭하면 커지잖아요. 이 맞추기에 놓으면 공급 용지인 A4 사이즈에 맞춰서 출력해 줄게 이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A4 사이즈로 우리가 변환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꼭 실제 크기 또는 사용자 정의 비율 이렇게 클릭해 놓으시고 여기 100%라고 적혀 있죠. 내가 축소하거나 확대 복사하고 출력하고 싶을 때 이 녀석을 수정하시면 돼요. 우리는요 그대로 출력해야 되니까 바꾸면 안 되겠죠. 이대로 출력하시면 내 책 원고와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여러분 제일 좋은 방법은 지금 가운데 센터에 딱 맞춰져 있다면요. 상하 좌우 여백 있죠. 요 부분을 접어 넣어요. 뭘 보고 집에 있는 이 B5, A5, B6 판형의 책들이 여러 권 여러분 있을 거예요. 잘 모르겠다. 자 가지고 재 보세요. 여러분 북극급 판형 제가 표로 알려드렸잖아요. 그 사이즈에 가장 근접한 책을 가지고 자를 대고 찾아내셔 가지고 요걸 바닥에 깔고 내가 출력한 거 가운데 센터 맞춰서 딱 올려 가지고 여백 그죠? 그걸 안으로 접어요. 그러면 그게 실제 책에 딱 앉히는 내용 크기입니다. 그렇게 느낌을 확실하게 보고 싶다면 보셔도 돼요. 근데 난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출력해서 글자 크기가 너무 작은가 큰가 그다음에 장평, 자간, 어간 뭐 여백은 모르겠고 장평, 자간, 어간, 행간 요런 부분만 나는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요 이렇게 출력해서 그냥 보셔도 돼요. 글자 크기 적절하네. 예. 그죠? 너무 작다, 너무 크다. 그다음에 어간 띄어쓰기가 너무 이 빈 공간이 커 보인다. 요런 걸 얼마든지 확인하시면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자, 이런 속성 있죠. 이것은 프린터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제가 설명 못 드려요. 그리고 제가 이것까지 설명드리기는 좀 못합니다. 이 강의에. 그죠? 이건 기본적인 컴퓨터와 관련한 지식이기 때문에 잘 보시면 용지에 A4로 세팅돼 있잖아요. 바로 A4로 세팅돼 있으니까 뭡니까? 이 녀석이 A4 사이즈로 딱 세팅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실제 크기나 사용자 정의 비율로 출력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돼요. 글자 크기나 폰트 느낌이나 장평, 어간, 행간 이런 것들. 여백은 조금 아쉽습니다. 왜?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하기 어렵지만 그것마저 확인하고 싶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같은 사이즈 판형 책 대고 센터 맞춘 다음에 접으세요. 좀 번거롭지만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바로 뭐다? 아크로벳 리더로 확인하는 방법. 그다음요. RPDF. 그죠? 여러분 출력해서 내지 출력 테스트는요. 아크로벳 리더나 RPDF 둘 중에 하나를 활용하세요. 다른 건 쓰시지 말고 굳이. 그죠? RPDF를 띄웠습니다. 똑같은 파일입니다. 보시면 여기 인쇄 버튼 있죠. 요거 누르시거나 파일에 보면 인쇄 있습니다. 요 클릭. 클릭하시면 이렇게 메뉴가 뜹니다. 그러면 내가 우리 집에 있는 프린터 확인해서 클릭하시고 그죠? 나머지는 우리가 확인할 필요 없어요. 모든 페이지 인쇄할 거 아니면요. 내가 원하는 페이지 사용자 정의 페이지 인쇄 이렇게 해 놓고
내가 원하는 페이지 뭐 4페이지 그죠?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뜹니다 또. 그다음 보시면 나는 흑백으로 인쇄할래. 그죠? 그럼 이거 체크. 아니 나는 어 원본에 있는 이미지 다 살릴래. 요거를 해제시키면요 컬러로 인쇄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크로벳 리더도 요거 있어요. 아까 속성에 들어가서 흑백으로 인쇄하겠다, 컬러로 인쇄하겠다. 제가 그것까지 알려드리지도 못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 바로 요 동그란 요 빨간색 부분이에요. 클릭하면 숨어있던 설정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처음에 이거 모르면요 도대체 설정이 이것밖에 없나 하는데 왜 이렇게 작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설정 더보기예요 이게. 클릭하면 쭉 뜹니다. 우리는요 다른 거 건드릴 필요 없어요. 사이즈 똑같아요. 자 맞춤이 있죠. 바로 아까 뭡니까? 그 아크로벳 리더에도 맞춤이 있었잖아요. 어디에? 공급 용지인 A4 사이즈에 맞추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A4 크기대로 확대돼서 나와요. 이러면 우리가 원래 변환했던 크기대로 안 나와요. 실제 크기나 줄어드는 거 보이실 거고 줄어들죠? 사용자 지정 배율 요걸로 가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RPDF나 아크로벳 리더나 거의 용어가 비슷해요. 우리는 뭐 실제 크기 또는 사용자 지정 비율로 클릭해서 인쇄하시면 돼요. 그러면 실제 책으로 만들 사이즈하고 똑같아집니다. 음. 여백은요 더 많이 남으니까 이것은 접으시라고 했습니다. 그죠? 나는 굳이 여백까지는 안 보고 글자 크기, 폰트 느낌, 자간, 행간, 어간 요 정도만 좀 보겠다. 그러면요 요 정도로 충분하다. 충분해. 음. 하나를 더 알려드리려면요 요거예요. 여러분 아크로벳 리더나 RPDF는 가운데에 정렬해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나는 한쪽 끝으로 맞춰서 나는 보겠다. 이러면요 여기 RPDF는 그 기능이 있어요. 자동 가운데 맞춤 체크돼 있으니까 자동으로 가운데 맞춰졌죠. 요걸 해제시키면 얘가 요쪽 끝선에 맞춰서 딱 들어가요. 그러면요 잘라낼 때 더 쉽죠. 그죠? 요 여백은 맞다라는 거예요. 실제 내 판명에 맞게. 그러면 요 여백과 요 여백과 같은 사이즈만큼 요만큼 빼고 요만큼 빼 가지고 접으면 돼요. 그러면 실제 내 판정 값이 딱 나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이 밑에 하단의 여백은 여기서 출발 안 합니다. 그 여백을 보려면 사실 글자가 들어가 있는 부분을 봐야 돼요. 이렇게 봐야지 여기 바로 뭡니까? 꼬릿말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꼬릿말 밑에서부터 여백이 출발하기 때문에 이게 애매해요, 사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는 여백까지 확실하게 확인하기는 어렵다. 뭐만 봐라? 글자 크기, 자간, 어간, 행간 요 정도를 확인하는 용도로 이 내지 출력 테스트를 쓰세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나는 더 디테일하게 보고 싶다. 그러면요. 북크크 플랫폼에서 책을 소장용으로 만들든지 내지 출력 테스트 요청합니다라고 메일 보내시든지 그 방법밖에 없어요. 어. 하지만 이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집에 있는 프린터로 내지 출력 테스트가 가능하다. 뒤에 책 표지 디자인한 다음에도 요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인쇄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책 표지는요 굉장히 길게 나오거든요. 이것과 똑같은 방식으로는 어렵지만 그래도 가능합니다. 그것은 이 파트가 아니니까요. 캔바로 책 표지 디자인하는 파트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여기까지 내지 출력 테스트입니다. 이제 파워포인트로 해상도 높은 이미지 만들기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책 내용을 띄워 놓고 여러분 파워포인트로 해상도 높은 이미지 만들기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전 강인 7 강에서 말씀드렸어요. 해상도, DPI. 그죠? 그다음에 DPI뿐만 아니라 해상도를 뜻하는 PPI라는 또 단위도 있어요. 여러분, PPI나 DPI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PPI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PPI는 1인치당 들어가는 픽셀 수. 여러분, 픽셀이 뭡니까? 여러분 보는 컴퓨터 화면 막 확대하면 아주 작은 사각형들이 쫙 연결돼 있어요. 사각형의 구성이에요. 바로 그것을 픽셀, 그 사각형 픽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인치, 이 1인치 길이당 픽셀이 몇 개 들어가 있느냐. 그게 이제 PPI. 그래서 픽셀 퍼 인치, 인치당 픽셀 수를 뜻합니다. 픽셀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같은 길인데
픽셀이 사각형이 더 많이 촘촘하게 박혀 있으니까 당연히 해상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죠? 해상도. 컴퓨터 화면이나 이미지의 선명도를 뜻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의 PPI라는 단위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앞 강의에서 설명했던 그죠? DPI. 300 DPI 이상이어야 된다. DPI는요. DPI의 D는 닷, 점입니다. 점의 수. 즉 인치당 점의 수. 그래서 1인치라는 길이에 몇 개의 점이 들어가 있는가. 300 DPI. 1인치당 300개의 점이 들어가 있어요. 그 300개의 점이 색을 구현해 주는 거예요. 4000 DPI다. 우와, 어마어마한 거예요. 1인치에 몇 개의 점이 들어갔다? 4000개 점이 박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선명하겠습니까? 해상도가 높겠습니까? 그게 바로 해상도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우리는요, 주로 DPI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PPI라는 말보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이미지가 300 DPI 이상이 되어야 어느 정도 해상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00 DPI가 기준이에요. 기준. 음. 자, 그러면 이제 파워포인트 설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300 DPI 이상이라고 설명드렸는데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은요. 초기 설정 값이 300 DPI 이상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이미지 만들고 저장해도 300 DPI가 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300 DPI를 넘도록 저장하는 방법을 새로 설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파워포인트의 버전이 다 다를 거예요. 상관없어요. 설정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제 따라옵시다. 윈도우 기반으로 설명드립니다. 나는 맥북 쓰는데 맥 OS를 쓰는데 맥북을 쓰더라도 뭐 윈도우 쓰시면 상관없는데 맥 OS를 쓰는데 저는 그 부분까지는 설명 못 드려요. 자, 윈도우 기반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 윈도우 10을 쓰는 분이 있고 시스템 윈도우 11을 쓰는 분이 있을 거예요. 자, 둘 다 설명을 드릴게요. 똑같아요. 윈도우 10 위주로 먼저 10이든 뭐 11이든 똑같은 것 같은데 어느 위주라고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똑같으니까요. 자, 화면 구성이 약간 다릅니다. 일단 윈도우와 관련된 컴퓨터의 모든 프로그램을 다 내리세요. 다 종료하셔야 돼요. 다 그냥 다 내리세요. 다 내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키보드에 요 창 표시가 있는 윈도우 키와 R 키를 함께 눌러요. 이러면 실행 메뉴가 바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윈도우 설정 메뉴에 들어가서 검색창에 실행이라고 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저는 윈도우 10이다 보니까 이 밑에 왼쪽 하단에 바로 요 부분이 있죠. 그죠? 요 부분에 클릭해 놓고 뭡니까? 예, 실행. 실행이라고 이렇게 딱 치면 이렇게 바로 나오죠. 그죠?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는 윈도우 10이 아니고 윈도우 11이다. 뭐 다른 더 높은 시스템이다. 그러면요, 제가 이미지를 따왔습니다. 교재에는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이미지로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요것은 윈도우 10보다 더 높은 시스템을 여러분이 이제 윈도우 깔았을 경우입니다. 그럴 때는 요 윈도우 창 있죠? 지금 윈도우 10은 아까 보셨듯이 그죠? 어디에 있습니까? 이 하단에 있어요. 하단에 이렇게 있는데 이 경우에는요. 11 같은 경우에는요. 어디? 가운데 옵니다. 이 메뉴가 가운데 딱 위치해요. 그러면요. 요 창을 딱 클릭하면 요 화면이 떠요. 그러면 여기에서 실행이라고 누르면 돼요. 실행. 누르는 게 아니고 입력해서 엔터를 치시면 돼요. 그죠? 똑같아요. 눈에 안 보이고 보이고 뿐입니다. 자, 실행이라고 치니까 실행창에 열기라는 상자에 요런 그죠? 용어가 입력이 됩니다. 그죠? 내가 굳이 입력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필요도 없고 쭉 내려오시면 그다음 요게 입력되어 있으면 확인을 누르세요. 확인 클릭하면 그죠? 레지스트리 편집기를 열까요? 허용할까요? 예. 엽니다. 그죠? 열면 요런 창이 뜬다 이거예요. 자, 요 창을 옆에 이렇게 딱 띄워 놓고요. 띄워 놓고 이 연속을 조금 줄일게요. 그죠? 지금 여러분 보는 책하고 같이 가려고. 그죠? 그러면 요 창이 떴어요.
자, 요 창은 요렇게 놔두고요. 요 창은 요렇게 놔두고 이 레지스트리 편집기 창이 뜨는데 해상도 설정 변경을 위해서는 이 창에서 자신의 파워포인트 버전에 맞는 폴더를 찾아야 돼요. 자, 여러분 이제 해야 될 것. 요 창은 그대로 두세요.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놓고 내가 사용하는 파워포인트 버전을 찾아야 돼. 어떻게 찾을 거냐? 여러분 윈도우 10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그죠? 시작 부분을 딱 클릭하면 바로 이 부분에 뭡니까? 내가 저장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이 쭉 다 떠요. 그러면 쭉 내려오면 파워포인트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마이크로 M 여기 M 쭉 찾다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라고 있잖아요. 얘를 딱 클릭해 보면 쭉 뜨면서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파워포인트 2007 버전이에요. 저는 2007 버전. 이렇게 버전을 찾으시면 돼요. 윈도우 10은 윈도우 그 위에 버전은요. 어떻게 하냐? 아까 전에 이미지 다시 띄우면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모든 앱이라고 여러분 뜹니다. 즉 내 컴퓨터에 깔려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보겠다. 요 녀석 클릭하세요. 모든 앱. 모든 앱 다 클릭하면 모든 앱이 쭉 떠요. 그러면 똑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찾는 거예요. 쭉 내려서 찾고 화살표 클릭하면요. 주르륵 열리면서 내가 사용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파워포인트 버전이 나와요. 이 버전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폴더를 찾아요, 여러분. 일단 그러면 저는 2007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버전이 있을 겁니다. 그걸 딱 기억하시고 아까 전에 잠깐 밑으로 내렸던 레지스트리 편집기를 다시 띄웁니다. 그죠? 띄우면 우리가 뭘 찾아야 되느냐? 바로 여기에 있는 폴더 중에 하나를 찾아야 돼요. 그죠? 여기 있는 폴더 중에 H키 current user라고 적혀 있는 게 있죠. 그러면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이제 찾으셔야 됩니다. 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상단으로 쭉 올리세요. 쭉 올리고 요 녀석도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됩니다. 안 보여요. 끝까지 왼쪽에 딱 해야지 이제 폴더가 쫙 보입니다. 제가 아까 이렇게 좀 해놨는데 그래서 안 보였는데 끝까지. 그러면 H키 current user 여기잖아요. 요 폴더잖아요. 여러분 여기 있는 요 화살표를 누르면 줄어들었다가 다시 누르면요 쫙 펼쳐지는 요렇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 중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폴더를 찾으셔야 돼요. 요 하위 폴더 중에 소프트웨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딱 보이네. 소프트웨어. 그죠? 요 녀석을 찾고 그죠? 요 화살표를 또 요렇게 돼 있다면 만약에 요렇게 돼 있다면 다시 클릭해서 여세요. 그죠? 열어 가지고 쭉 내려오면 어디까지 간다? 마이크로소프트 폴더가 있는 데까지 내려가세요. 여기 있네요. 마이크로소프트. 그죠? 찾았어요. 그럼 마이크로소프트 중에 우리는요. 오피스 O로 시작하는 거. 오피스 여기 있네요. 그죠? 오피스. 찾아서 또 클릭. 안 보이면 화살표로 눌러요. 그러면 숨어 있는 하위 폴더가 쭉쭉쭉 나타납니다. 오피스를 찾았어. 그러면요. 자, 바로 이게 여러분 버전이에요. 12라고도 나오고 저는 12만 보이고 다른 숫자는 안 보이네요. 자, 이제 여러분 책으로 돌아옵니다. 2003 버전, 파워포인트 2003 버전이면 11 폴더가 있고 2007 버전이면 12 폴더가 2007 버전이에요. 2010 버전은 14 폴더, 2013은 15 폴더, 2016, 2019, 2021 마이크로소프트 365용 버전은 폴더 16입니다. 그래서 내 버전에 따라 보통 내가 파워포인트 하나가 딱 깔려 있어. 버전이 하나만 깔려 있는 게 깔려 있으면요. 폴더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버전, 저 버전, 여러 버전 깔려 있으면요. 이게 12, 11, 16 이렇게 폴더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그 폴더를 내가 사용하는 버전의 폴더를 찾아야 돼요. 찾았어. 찾았다면요. 그다음 파워포인트 옵션 폴더까지 가야 됩니다. 나는 12니까 2007은 12 폴더니까요. 12 폴더에서 이제는요. 파워포인트를 찾아야 돼요. 또 쭉 가니까 파워포인트가 있어. 오케이. 그다음에 이 파워포인트 중에 또 하위 폴더인 옵션까지 가래. 옵션 여기 있잖아요. 자, 이제 끝입니다. 요거를 더블 클릭하세요. 옵션. 그러면 오른쪽에 여러 파일들이 뜹니다. 그죠? 요걸 요대로 두고요. 제 책에는 여러분 블로그나 여러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그냥 이렇게 경로명만 알려주는 블로그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만 보면 도대체 무슨 소리야? 이렇게 나온다. 바로 이 경로가 뭡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찾아 들어간 경로잖아요. H키 커런트 유저부터 찾았다가 하위 폴더인 소프트웨어, 또 소프트웨어의 하위 폴더인 마이크로소프트의 하위 폴더인 오피스, 또 그 하위 폴더인 12, 하위 폴더인 파워포인트, 마지막 최종 옵션. 그죠?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버전에 따라서 이렇게 마지막 요 폴더 명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 들어가라.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그죠? 오케이. 그러면요. 이제 이 옆에 값 중에 뭘 하나를 더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뭐냐? 옵션 폴더에서 여러분이 어떤 부분을 더 만들어야 되냐면 왼쪽 상단에 보면 편집 메뉴가 있습니다. 자, 왼쪽 상단 바로 여기. 그죠? 편집 메뉴 있죠? 요거 클릭해서 쭉 내려오면 새로 만들기라고 있어요. 새로 만들기. 새로 만들기에 딱 갖다 대면 화살표가 열리면서 뭐가 있습니까? 그죠? DWORD 32피트 값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요 녀석을 클릭하세요. 클릭하면 새로운 파일이 하나 생성됐습니다. 그죠? 새 값 해놓고 샵 1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요 부분에 이름을 바꿔 주셔야 돼요. 근데 이름이 굉장히 길어. 이 이름을요. 그죠? 여기 있어요. 여러분 교재에 여러분이 PDF 파일 띄워놓고 쭉 긁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긁어서 그죠? 요 철자 그대로 틀리지 않도록 긁어서 붙이면 제일 좋고 안 되면요. 대소문자 확실히 구분해야 됩니다. 똑같이 여기에 그 값을 집어넣으세요. 여기 있는 다운표는 넣으시면 안 됩니다. 다운표는 제가 인용해 왔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다운표는 넣은 거기 때문에 다운표 제외하고 요 영어 부분을 컨트롤 누른 채로 C 복사잖아요. 해서 이거 다시 돌아오니까 얘 이제 활성화가 안 되는데 그러면요. 여기에 왼쪽 마우스 클릭하고 활성화 시킨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면요. 수정이라고 수정이 아니고 이름 바꾸기가 나오죠. 이름 바꾸기 하면 이름이 바꿔집니다. 그럼 긁어온 거 컨트롤 누른 채로 V 하면 이렇게 붙어요. 그죠? 그럼 이렇게 딱 붙어진다. 근데 저는 이미 있죠. 왜? 당연히 제 컴퓨터에는 이미 조정 설정을 끝냈기 때문에 있으니까 다시 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없으면 요거 그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입력하고 난 다음에 여기죠. 그죠?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거 요거지 않습니까? 똑같잖아요. 얘는 지울게요. 이미 저는 있으니까. 자, 요 녀석을 그죠? 더블 클릭하세요. 저처럼. 그러면 요런 메뉴가 뜹니다. 그러면요. 요런 메뉴가 뜨면 자, 따라하세요. 단위 10진수에 클릭을 하고요. 값 데이터에 뭘 넣는다? 300을 넣으세요. 이러면 뭡니까? 앞으로 그죠? 추출되는 비트맵, 즉 내가 만든 이미지는 뭐 300dpi 이상으로 유지해라. 사실 이 값은요. 600을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뭐 더 높은 수치를 넣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파워포인트 버전이나 컴퓨터에 따라서 이 높은 값을 넣으면요. 이게 적용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가장 무난한 300을 넣으세요. 나는 더 높은 600 넣고 싶다. 뭐 600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해상도를 확인할 수 있어요. 기본 300을 유지하고 있는지 600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죠? 600을 넣었는데 600보다 더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죠? 아무튼 기본 값을 요 값 이상으로 달라라고 세팅. 우리는 300으로 합시다. 300으로 맞추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요렇게 하고 확인 누르시는 거예요. 확인 딱 누르면 바뀌어져 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300이라고 딱 바뀌었죠? 그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분명히 세팅 안 했는데 이 파일이 그대로 있어. 그러면요. 더블 클릭해서 똑같이 이렇게 세팅하시면 돼요. 그죠? 300dpi 이상으로 나는 가겠다.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이제 파워포인트는 설정이 끝났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앞에서 세팅했으면 그 이전에 띄워놨던 그 프로그램 어떻게 해라? 일단 내리고 다시 띄워라. 적용 안 될 수가 있으니까. 파워포인트를 세팅했으니까 열려있는 모든 파워포인트는요. 내리고 난 다음에 다시 띄우세요. 지금.
지금 그렇게 하십시오. 자, 여러분, 교재로 다시, 책으로 다시 돌아오면요. 얘는 이제 내리겠습니다. 다 했으니까. 자, 바로, 어, 요런 이미지들 있죠. 이거 제가 뭘로 만들었다? PPT로 다 만들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요 녀석들을 사각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실선을 요 점선으로 바꾸고, 화살표 모양으로 만들어내고, 얘는요, 원 하나, 그 다음 타원 하나, 타원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글을 입력해서 붙였습니다.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좀 더 노하우가 쌓이면요, 이 그래프 제가 만들었어요. PPT로. 이런 그래프는 캔바나 외부 무료 사이트에서 못 가져옵니다, 여러분. 그죠? 이런 다양한 내가 원하는 맞춤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저장하는 방법에 따라서 해상도가 달라져요. 만들기는 엄청 잘 만들었어. 그런데 저장을 잘못하면요, 실컷 해상도 높였는데 낮은 해상도로 저장이 됩니다. 이런 실수를 범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31분인데, 자, 그러면 아예 한 강을 더 찍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파트 1을 끝내려고 했는데 한 강 더 할게요. 그 한 강에서는 마지막 파워포인트 해상도 높게 저장하는 방법과 파워포인트에서 요런 디자인을 만드는 법을 간단하게라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좀 오늘은 자꾸 오늘이라고 합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